안녕하세요, 수빈님입니다. 오늘은 3강 머신러닝의 흐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한 달 만에 찍는 강의인 것 같은데 제가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가 부족해서 그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를 좀 쌓고자 공부를 하고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지도학습을 하려고 하였으나 머신러닝 흐름도 모르고 머신러닝의 각각 용어, 구체적인 용어도 모르는데 바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머신러닝 흐름, 이제 목표와 용어, 머신러닝 흐름, 그리고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의 목표와 용어. 일단 머신러닝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 y를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입력각 x를 넣고 적당한 에러 범위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y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법의 함수 f를 구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고 모델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런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머신러닝은 결국 모델을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고 훈련을 시켜주고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때 세 가지 데이터셋, 세 가지 과정이 훈련, 검증, 테스트입니다. 예시를 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보고 싶어요. 수능을 잘 보고 싶은데 그러면 문제집 등 수능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풀어봐야겠죠. 이런 걸 바로 저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정보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계속하게 된다면 수능날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높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수능 보기 전에 문제집만 푼다면 감도 부족할 것이고 수능의 유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집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과정과 동시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계속 체크를 하죠. 그리고 모의고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좀 덜 해도 되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과 검증을 계속 반복을 하고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에 도달하게 되겠죠. 하지만 모델에 따라서 잘못된 훈련 방법이 있고 잘못된 검증된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델을 잘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데이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지금 이런 각각의 파란 점들을 여러분들의 수능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록색 선을 여러분들이 수능에 앞으로 나올 문제의 유형 예측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점은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래프의 이 점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수능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초록선을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보고 대충 유형만 이러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단순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수능 때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문제들의 유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선이 맞겠지만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만 본다면 사고가 굳겠죠. 사고가 굳으면서 저희가 원하는 유형을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집에만 고정된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델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 문제에 너무 치중되지 않고 유형도 적당히 알면서 적당한 경향성을 파악을 하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최종 가장 이쁜 모델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시작을 해서 이 과정까지 하면서 다시 중간 과정까지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일반화, 과대적합, 과소적합이라는 단어를 알 건데요. 일반화란 것은 유형과 개념의 적절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에 있어서 경향성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일반화를 시키는 것, 그러니까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 새롭게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를 일반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각각의 데이터에만 치중을 한다면 유연한 사고가 불가능해서 안 되겠죠? 이런 거를 과대적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면에 너무 데이터에 대해 무심하고 데이터를 좀 무시하게 된다면 이런 과소적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는 일반화이고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사이에 계속 반복된 여러분의 튜닝,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경제성의 이론으로도 유명한 이 말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두 번째, 일반화가 잘 된 모델과 과대적합된 모델이 있을 때 둘 다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은 잘하지만 좀 더 적은 설명, 좀 더 복잡하지 않은 모델인 이 중간 모델이 더 일반화를 잘 시킬 것이란 의미입니다. 복잡한 모델일수록 당연히 데이터 셋에 대해서만 과대적합된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카메 면도날은 직관적으로도 이게 대충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대적합과 일반화 사이에서 최적화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최적화란 것은 훈련 데이터에서 최고의 성능을 얻기 위해 모델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과대적합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런 최적화된 모델, 최적화가 심하게 이루어진 과대적합된 모델을 규제를 통해서 이제 일반화를 이뤄내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일반화는 훈련된 모델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데이터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즉 문제집만 풀던 학생이 모의고사와 문제집을 통해서 얼마나 수능을 잘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나친 최적화라면 과대적합이 일어날 거고 지나친 규제라면 과소적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는데 그러면 과대적합과 과소적합만 알면 머신러닝 흐름을 다 아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문제집도 사야 될 거고 문제집에 필요한 도구를 구해야 될 것이고 검증 데이터, 즉 모의고사 시험지도 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문제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원하는 입력과 출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엠리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서 숫자를 예측해 주세요. 아니면 타이타닉 문제 중에서는 타이타닉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의 생존 여부를 구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의 정의를 읽고 어떤 입력과 어떤 출력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입력입니다. 일단 문제의 정의를 알면 그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처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스크린샷으로 올린 이 사이트는 머신러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예요. 가장 유명한 사이트인데 많은 머신러닝 책에서 사용하는 예제인 아이리스, 붓꽃 예측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데이터셋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전처리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배경으로 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에서 아마 모은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셋은 원하는 데이터만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회나 이런 데이터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데이터 머신러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받으면 노이즈나 에러 등이 다 있어요. 사진을 찍어도 사진에 노이즈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면 에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노이즈나 에러를 미리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빈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널값, 노이즈나 에러가 있을 수 있고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직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처리를 다 끝내고 나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겠고 클러스터링 등 군집화를 시켜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받고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한 후에 이 데이터들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지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마법의 함수 F는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2019년도 3월 말 4월 초에 나온 논문인데 이런 랜덤한 모델을 만들거나
여러 모델을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지 잘 훈련할 것인지, 전처리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지 이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낼 것인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만들 때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 후에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조정을 하면서 난 더 이상 안 되겠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까지 계속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면서 모델의 결과를 조금씩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결론을 도출을 하고 이제 대회면 결과를 제출해야겠죠. 보고서면 프로젝트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머신러닝 강의를 좀 더 재밌게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머신러닝 강의를 찍고 싶다라는 목표하에 데이터셋을 선정하는 데 가장 초점을 뒀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효율이 좋은 데이터셋을 찾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딥러닝에서는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99%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것을 찾고 있었어요. 두 번째, 2차원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처음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각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3차원 시각화는 저희가 그냥 3차원 시각화 봐도 이해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차원으로 시각화했을 때 어느 정도 보이는 데이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주제인 걸 원했어요. 예를 들면 타이타닉, IRC 같은 거는 약간 수학에 있어서는 집합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집합이라 말하면 좀 더 화석이겠죠? 수학에 있어서 1단원 같은 느낌이라 계속 보다 보니까 데이터셋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주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특성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데이터셋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포켓몬, 두 번째는 슈퍼히어로 데이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캐글 데이터셋에서 찾은 데이터셋인데 포켓몬의 경우에는 포켓몬의 정보, 풀타입 등등의 정보와 포켓몬 간 승패 여부가 주어져 있어요. 데이터로.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하면 제가 봤을 때는 승패 여부를 새로 찾는다던가 이 포켓몬은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질 것이다 이런 분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는 다양한 영웅 정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마블과 DC 데이터가 한 500개 이상 있더라고요. 600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슈퍼히어로 데이터부터 먼저 한번 실습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분들도 머신러닝을 진행할 수 있게 캐글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캐글로 한번 들어가 보면 캐글에는 다음같이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올린 주소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잘 보면 제가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걸 이제 끄고 이 데이터셋을 보면 이런 식으로 커널이 있습니다. 커널.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 커널을 만들 거예요. 뉴 커널을 만들어서 저 같은 거는 지금 커널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널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진행할 수 있는 노트북 환경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주피터 노트북을 만드시지 않은 분, 아나콘다가 없어서 아직 안 만든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도 다 설치되어 있고 GPU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글에서 하면 연습하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여러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시각화도 해보고 등등의 과정을 이제 강의에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좀 연습으로 몇 개 해왔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레퍼런스는 사실 저는 책을 좀 보고 많이 하고 있어요. 출판사도 다 다르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제로 강의 진행할 거고 아마 다음 강의부터는 지도학습, KNN, 랜덤 포레스트 등등 여러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계속 진행을 할 거니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